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심쇼 시즌3 10화의 진행을 맡은 감동란입니다. 각기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청년 대표분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유저 여러분들의 관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형 토론 컨텐츠입니다. 오늘도 역시 네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민심쇼에서 중도를 맡고 있습니다. 정국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패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김의겸입니다. 여기 계신 패널분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신 걸로 들었는데 정당 활동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걸 왜 해결을 못하고 있을까? 정당이 들어가서 한번 해결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정당 가입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죠.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차별 논란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 모임 역시 1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단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백신 패스라고도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이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기본권 침해이자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권 제한 일부 차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은가. 국가 안보와 그리고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잖아요. 백신을 접종하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국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 이분들이 현저한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선택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본권 침해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까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접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그 사회 분위기가 백신에 아직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요하지는 않는다면 저는 그런 기본권 침해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백신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해외 여행도 이제 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경제 교류나 이런 거 하면 어렵겠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목욕탕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반면 실외 골프장, 샤워실은 접종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예인데요. 이러한 백신 패스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기준을 굉장히 정하기 어려워요. 경제에도 영향을 덜 미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결정난 거니까 되돌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결정난 상태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주간 살펴봤는데 이런 분야에서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좀 푸는 방안을 정부가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도 뚜렷하게 뭔가 대안을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저희가 수정해가는 과정 그리고 계속 좀 다투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PCR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백신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없으면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정말 어디 가서 호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들을 계속 연쇄적으로 지켜본 분들은 더 불안감에 휩싸여서 또 백신을 못 맞게 되고 그렇게 이어진다고 저는 봐요. 그들로 하여금 백신 맞도록 유도하는 것까지는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을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져야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충분한 배려 이런 것들을 국가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백신 패스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 없이 국민 모두가 함께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기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문 대통령과 이재명의 회동, 잘못된 만남, 선거 전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전해왔으나 이제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서로의 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뒷거래는 추악한 법치 파괴 행위라며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며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만남이 적절했다고 보시나요? 대장동 그 사건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떤 말을 설명해도 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당 대통령 후보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 사실 저는 좀 놀랐었고요.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렇게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인가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선거운동까지 해요. 그것은 미국의 법률에 따른 것이고 거기까지 풀어줬던 거잖아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지키게 돼 있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항들을
모두 다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 대장동 문제라든가 이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그 대장동 의혹을 실제로 풀어내야 되는 측이 바로 검찰이고 공수처인데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당연히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담회가 종료된 후에 진행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브리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고 혹시 어떻게 느끼셨나요? 공직자가 발표회에서 하는 모습에서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리핑 하실 때 좀 긴장을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드는데 그건 너무 좀 방어적인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수석이 원래 방송을 많이 하셨어요. 이 방송을 보면서 너무 편하게 브리핑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저도 풀 영상을 좀 봤는데 그 비웃는 포인트, 두 분의 만남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체성이 상실된 느낌을 좀 가졌다랄까요? 그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서 코를 만진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철희 수석의 생각이 정확히 뭔지는 확인할 수 없죠. 확실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다. 마지막 토론 주제입니다. 최근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지지율에도 굉장히 큰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띕니다. 이 하락의 원인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개사과의 여파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윤 전 총장의 SNS 활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요번에 있었던 이거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계속 반성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SNS 계정도 폭발을 했죠. 힙하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말실수가 굉장히 많으신 편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실책이었고 네. 제대로 반영됐다고 봐야죠. SNS가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잖아요. 어때요? 내부 뭐 들어본 얘기가 있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확인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윤 전 총장을 지지함을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총 28명인 반면 홍준표 의원 캠프에는 조경태, 하영재 의원 2명이 직함을 갖고 홍 의원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는 동조화 현상이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번 경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왜 현역 의원들이 안 붙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스킨십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도 민심이 어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건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민심의 부름에 의해서 당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당의 민심이 그 국민의 민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양측의 지지를 탄탄하게 받고 있어서 많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실수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후보 경선에 50%가 반영될 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4명의 후보 중 1명을 선택하는 사지선다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홍준표 의원한테 유리하죠.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적용된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꾸미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게 맞죠. 저는 꽤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여론조사라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은데 윤석열 후보는 요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이 결국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이렇게 좋게 봐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1위 후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 후보들의 생각이고 걱정이잖아요. 역선택 또한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선택 방지에 대해서는 미국마저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결정됐으니 결정된 대로 결과를 지켜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백신 패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공식 회동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경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정현우님 오늘 토론 어떠셨나요? 후보가 누가 될 건지 예측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새로운 분과 또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또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여러 공약이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 당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의견을 좀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도 안 정말 나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정치인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민심쇼 시즌3 10회차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주제와 토론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유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